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어머님을 모신다는 핑계로 어머님의 현금 재산을 빼가고는 나머지 재산에까지 욕심을 부리던 시동생 부부에게 쓰니님이 사이다를 날리고 쫓아낸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재혼부부입니다. 가슴으로 낳은 아이 둘이 있어요. 큰애는 고등학생이고 작은애는 중학생입니다. 저는 40대 후반이고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습니다. 결혼한 지는 5년 되었고요. 저는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출장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던 회사에 왔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사 일로 얘기를 하다가 서로 호감이 생겨서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오기도 하고 남편이 제가 사는 곳으로 오기도 하며 만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타지 생활이 힘들기도 하고 돈도 벌 만큼 벌었으니 함께 일하던 친구에게 일을 모두 맡기고 한국으로 돌아와 살고 싶어 하던 때에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이죠. 남편은 아이들 어렸을 때 이혼을 하고 홀어머니의 도움을 받아가며 직장을 다녔다고 했습니다. 저는 40 넘은 노처녀였고요.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입고 있는 정장도 많이 낡아 보이고 약간 촌스러워 보였어요. 그런 차림새로 처음에 저희 회사에 왔을 때 어찌나 당당하게 말을 하는지 그 모습에 반해 있었는데 저와 함께 일하고 있던 외국인 직원들과 대화를 하는데 4개 국어를 하더군요. 저도 3개 국어를 하는 사람인데 외국어를 여러 개를 할 줄 알다 보면 여러 나랏말이 섞여서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프랑스인 친구와 프랑스어로 대화를 하다가 어떤 단어가 프랑스어가 떠오르지 않고 영어로 떠오르면 중간에 그냥 영어 단어를 섞어서 프랑스인 친구와 대화를 하는 식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근데 남편은 그런 것도 없이 한 가지 언어로 막힘없이 말을 하더군요. 이런 남편의 모습이 저에게는 센스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다니는 회사도 있고 공부도 꾸준히 해서 박사학위도 있는 사람입니다. 대학 강의도 나가고 있고요. 대학에서 많은 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에서는 고액 연봉을 받고 성과금으로 주식도 배당을 받는 사람인데 이혼을 하고 홀어머니와 아이들과 함께 살며 외모에 신경을 못 쓰고 살았던 관계로 차림새가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았던 거였습니다. 자상하고 능력도 있고 센스도 있는 남편에게 반해서 인연을 이어가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어머님을 모시고 저는 아이들 케어하며 주부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라 힘들긴 했지만 아이들이 저를 많이 환영해주고 잘 따라주어서 아이들 성적도 많이 잘 나오고 주변에서 저에게 아이들 케어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제가 남편 옷을 전부 버리고 새 옷을 사서 깨끗하게 입도록 하니 남편 말로는 장가 잘 갔다는 말 많이 듣는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은 대학 교수로 퇴직을 하신 분이셨어요. 일본에서 자라서 일본 명문대를 졸업하시고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으셔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여군 생활을 하셨었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님과 결혼을 하시고 계속 공부를 하셔서 교수가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교육자로 퇴직을 하신 분이어서 그런지 잔소리도 많으시고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들을 때까지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긴 했지만 그런대로 장점도 많으신 분이라 모시고 살기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큰아들인 남편이 이혼을 하게 되어서 연로하신 연세까지 손주들 돌보시며 집안일까지 꼼꼼하게 하셨으니 같은 여자로서 연민도 느껴져서 제가 어머님께 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할 당시에 시동생은 직장을 다니며 결혼해서 아이 하나 키우며 그런 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시동생은 어려서부터 장꾀가 많은 사람이었대요. 시동생도 남편이 나온 대학교만큼은 아니었지만 서울의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듣기로 시동생은 직장을 많이 옮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에게 와서 직장 다니기 힘들다고 투정을 부리며 막내짓도 자주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의 입김으로 시동생은 좀 더 편하고 좀 더 돈 많이 받는 직장으로 이직을 한 적도 몇 번 있었대요. 결혼을 하고 어머님이 집안일을 놓으시고 편안해지시니 오히려 몸이 더 쇠약해지셨습니다. 주변에서 말하기를 일하던 노인이 일 그만두면 몸 안 좋아지고 돌아가시기까지 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이 눈에 띄게 건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제가 어머님에게 동네 노인정에 나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안 가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살이 쪄서 저와 집 근처 공원에서 함께 걷기를 했었는데 어머님도 함께 나가자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안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년 사이에 어머님이 많이 쇠약해지셨습니다. 알츠하이머로 치매가 좀 심해지시기도 했고요. 아이 둘 케어하며 어머님까지 모시고 살았지만 저는 힘든 줄 모르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 부부가 집에 찾아와서 형수인 제가 아이도 케어하고 어머님 모시고 사는 것도 힘드실 테니 어머님을 자기네가 모시겠다고 하더군요. 시동생이 제 노고를 알아주는 것 같아서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어머님이 치매가 있으셔서 힘들기는 했지만 고생하고 사신 분이라 제가 잘 모실 테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시동생네는 자기네는 아이도 하나고 아이도 다 커서 손이 갈 나이도 아니고 하니 어머님을 모시겠다고 하더군요. 어머님도 그렇게 하자고 하셔서 몇 달간 시동생과 얘기를 한 끝에 어머님을 시동생네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이 어머님을 모셔간 날 저녁에 어머님이 전화를 하셔서 남편에게 데리러 오라고 했어요.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어머님 얘기를 들어봤더니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어머님이 그날 시동생네 집에서 사시기로 하고 가신 시간이 점심때쯤이었습니다. 시동생네에 도착해서 동서는 어머니 쓰실 방이라며 작은 방으로 어머님을 안내해 드렸다네요. 그렇게 어머님을 방에 계시게 해놓고는 시동생 부부는 자기 볼일만 보더랍니다. 어머님은 시장하셨는데 말씀 안 하시고 참고 계셨었대요. 오후 2시가 넘어서야 동서가 어머님 점심으로 짜장면을 시켜드렸답니다. 방에서 어머님 혼자 드시라고 하면서 짜장면을 시켜드렸다네요. 그래서 어머님은 안 먹겠다고 하시고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데리러 오라고 하신 것이었대요. 저는 속으로 시동생네 부부에게 좀 화가 났지만 애써 참으며 어머님께 잘 오셨다는 말씀만 드렸습니다. 그동안 어머님과 정도 많이 들어서 어머님 안 계시면 집이 허전할 것 같았는데 잘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평생 저와 함께 살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동생네가 어머님을 모시고 가겠다고 처음 얘기를 꺼낸 이후 몇 달 동안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던 현금 자산을 모두 가져갔다는 것이었어요. 금액은 12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받을 거 다 받았으니 모셔가기 싫은데 억지로 모셔가서 짜장면이나 시켜드리고 작은 방에 계시도록 한 거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읽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12억이라는 돈, 크다면 큰 돈이지만 저와 남편에게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주는 척하며 어머님을 모신다는 핑계로 어머님의 현금 자산을 받아가고는 어머님을 모셔가서 푸대접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 괘씸하잖아요. 말 그대로 어머님은 작은 아들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그 돈을 어머님이 어떻게 모으신 돈인데요. 남편 고등학생 때 아버님 사업하시다가 망해서 집에 딱지가 붙고 얼마 뒤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홀로 월세방에서 아들 둘 키우시며 교단에 계시면서 어렵게 사시다가 아들 둘 취직한 이후에 교수로 계시면서 받은 월급과 책 쓰셔서 받은 돈으로 차곡차곡 모으신 돈인데요. 그것을 빼가고는 어머님을 모셔가서 그렇게 푸대접을 한 시동생네가 너무 괘씸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착하기만 해서 그 얘기를 듣고도 별 얘기를 안 하더군요. 어머님은 시동생네가 괘씸하지만 애써 참으시면서 저희에게 미안해하기만 하셨습니다. 쇠약하신 어머님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나 싶어서 어머님께는 시동생네도 아들인데 그 돈 누구 주시면 어떠냐고 말씀드리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시동생네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저희 집에 왔습니다. 시동생네가 정말 낯도 참 두껍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저도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시동생네를 대했어요. 얼마 전에 어머님이 저와 남편을 불러서 가봤더니 어머님이 이 집을 남편 이름으로 얼른 바꾸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은 앞으로 당신이 살아야 얼마나 더 사시겠냐고 하시며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시동생네가 이 집이 형인 남편의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욕심을 부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오래된 아파트이긴 하지만 강남에 있는 아파트라서 지금은 매매가가 30억이 넘지만 오래전에 남편과 어머님이 돈을 합쳐서 이 집을 살 때에는 몇 억에 사셨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대출을 받아 어머님의 돈과 합쳐 이 집을 샀고 대출금은 남편이 갚았으니 이 집을
얼른 남편의 이름으로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남편도 시동생이 괘씸했는지 사양도 한번 안 하고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 집을 남편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서 시동생네가 저희 집에 왔어요. 함께 점심을 먹고 아이들은 방에 들어가서 놀고 있는데 어머님이 시동생네에게 이 집은 형 이름으로 했으니 그렇게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에 시동생은 처음에는 놀라서 말을 좀 못하더니 좀 있다가 어머니에게 그런 것이 어딨냐고 따지고 들었어요. 어머님은 가지고 계시던 현금 자산을 시동생네에게 얼마 전에 주지 않았냐며 이 집은 형의 돈도 들어갔으니 형이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시동생은 부모의 재산은 형제가 공평하게 물려받는 세상이라며 자기는 절대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시동생이 저에게 형은 바빠서 그럴 사람은 아니고 형수가 어머님을 꼬드겼냐고 저에게 따지더군요. 항상 저에게 호랍이 형에게 시집와줘서 고맙다는 말만 하던 시동생이 그렇게 나오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동서가 나서더니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는데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어머님을 꼬드겨서 분란을 일으킨다고 하더군요. 그 잘못 들어온 사람은 저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저는 동서에게 동선에는 어머님 모신다는 핑계로 어머님 현금 자산 가져가고는 어머님을 푸대접해서 다시 내가 모시게 되지 않았냐고 했어요. 그럼 결국은 동선에는 형네와 어머님을 상대로 사기를 친 건데 저는 뭐 바보라서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 준 줄 아냐고 했습니다. 다 알고 어머님 봐서 참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집은 남편이 어머님과 공동으로 매입을 한 것이고 시동생네가 어머님 현금 자산을 가져갔으니 이 집은 우리가 물려받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네가 살고 있는 집도 어머님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 형제가 부모의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받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했습니다. 남편이 능력이 좋아 시동생에게 도움도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배은망덕을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할 짓이냐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내가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모실 것이니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 남편이 이 집만 받은 것을 오히려 남편이 억울하게 생각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데 왜 동서네가 적반하장을 하냐고 양심은 있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사업하던 사람이라 남편보다 가진 것이 많으면 많았지 적은 사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재산에 전혀 욕심이 없었는데 동선애가 얼마 전에 사기쳐서 어머님 돈 빼가는 것을 보고 괘씸해서 없던 욕심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님 꼬드겨서 이 집 남편 이름으로 했다고 했어요. 이미 그렇게 했는데 어쩔 거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동생이 나중에 유류분 소송을 해서 본인의 몫을 꼭 찾겠다고 하더군요. 시동생에게 그런 생각이 있었냐고 하며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이 집을 팔고 이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에게 어머님 살아계실 때 증여받은 데다가 재산 이동까지 하면 시동생이 유류분 소송을 해도 전혀 소용없을 거라고 시동생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시동생네가 얌체 같은 짓만 안 했어도 제가 이렇게 했겠냐고 했어요. 내가 외국에서 사업하던 사람인데 이 정도 깡다고도 없을 줄 알았냐며 시동생 부부에게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내 기분이 풀릴 줄은 모르겠지만 내 기분이 풀릴 때까지 아버님 제사에도 명절에도 여기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머님도 시동생네에게 당장 나가라고 하시며 시동생에게 형수의 말을 명심하라고 했습니다. 시동생네 정말 어이없지 않나요?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 빼가고선 이 집을 가지고 또 무슨 짓을 하려고 했을지 모를 일이네요. 돈에는 부모 형제도 없다더니 그 말이 맞나 봐요.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며느리로 주제 넘은 짓을 한 것은 아니죠. 남편도 저에게 시원하게 말 잘했다고 했고요. 어머님도 잘했다고 하시며 큰아들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하셨어요. 할 말을 못한 건 아니지만 시동생네가 괘씸해서 속에서 열불이 계속 나네요. 여기에 하소연이나 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사람이 착하면 형제지간에도 이렇게 물러보는군요. 쓰니님, 이런 게 정말 내조가 아닐까요? 남편분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봅니다. 제가 다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